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한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두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그동안의 강세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한 단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커지면서 한 단계 쉬어가는데요. 사실은 오름폭이 많았다는 것이 오늘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런 정도 수준의 틀에서 마무리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곧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 덕분에 저희 채널이 쑥쑥 구화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9만 1000명에 9만을 이룬 지 이틀 만에 9만 1000명에 이르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 감정과 생각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것 같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만나진 않았지만 무언가 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신 만큼 저도 좋은 콘텐츠 그리고 여러분의 재테크 가이드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다면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에듀캐스트.com의 강의를 들으시면 책으로 읽으셔도 되고 이건 조금 비싸지만 귀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는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들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이 상당히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쉽고 그다음 초보자들이 자리를 잡는데 투자의 어떤 골격을 갖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 강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이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이 아니지 모든 수익금이 제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금액의 규격을 맞춰서 연말 크리스마스 전에 좋은 곳에 한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부 내역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대신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박스 들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안 할 예정이에요. 그런 거 웃기잖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정도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미 끝났어. 상은 다 받았다. 이렇게. 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자랑하면 끝이다. 오른손이 하늘 왼손을 모르게 하는데 두 손으로 막 드러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가도록 하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강세였어요.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강세였어요. 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다 하락이 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맨날 상승만 매일 상승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죠.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는데 이 정도 부담감이면 큰 부담감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올 게 왔습니다. 뭐가 올 게 왔어요? 네, 보시면 현장 상황들은 굉장히 안 좋았죠. 현장 상황들은 뭐예요? 팬데믹이 3차 팬데믹, 특별히 미국 상황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7만 명씩 터지고 있어요. 20만 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입원 환자들 역대 최대. 입원 환자 역대 최대가 굉장히 큰 뉴스죠. 뭐냐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된 거죠. 그동안은 지난주에는 왜 인식을 못했어요? 그때도 빵빵 터졌는데 12월 1일부터 5일간 100만 명이나 그러니까 하루 20만 명 이상 빵빵 터지는데 왜 이걸 왜 몰랐을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 주식시장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주식시장이라는 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현실 그 자체야? 내가 모든 걸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이 심리의 벽을 못 넘으면 어려워집니다. 이 심리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왜 어렵냐? 왜 자꾸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이 구도는 이해를 못하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분은 골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평가? 자, 거시경제가 있어요. 거시경제의 틀. 이게 중요하죠. 금리, 그리고 유동성 환경,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엔드 현실. 뭐 예를 들어 지금의 코로나 현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요.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투자할 때 뭘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기업 자체에 대해서 기업의 성장성, 실적,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 저렴하지 여부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돈 벌 수 있죠. 거시경제를 잘 읽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미식 기업을 잘 분석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이 두 개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뭐요? 심리. 심리가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심리는 뭐냐? 사람들의 집단적 생각들이 중요한 심리의 부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시장 전체를 이해할 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내 생각으로 오는 순간 자기가 혼자 왕따 당하는 거죠. 예, 주식시장에서 왕따 당하면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 알고 내가 이걸 일부 안다고 해서 이걸 모르면서 이 시장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는 웃기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어렵지. 그래서 제가 이 투자를 불로소득 아니라고 자꾸 불로소득이라 그러지 말라고 열받아. 불로소득 아니라니까. 불로소득이었으면 내가 지금 달나라가 있지. 제가 로켓 타고 우주여행 합니다. 이게 불로소득이었으면 제가 지금 20년을 일을 했는데 제가 매일같이 우주선으로 세계 여행을 다닐 거라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현실 상황 몰랐나? 알았지. 근데 시장의 기대가 일로 가 있었어. 어디로? 백신으로 가 있었지. 백신으로 가 있으니까 시장이 뭐 20만 명, 이번 최고치 막 지난주 안 찍었나요? 찍었죠.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사람들이 눈이 딱 가 있으니까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저길 가야 되겠다고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이나요? 내가 뭔가 목표를 딱 가지고 가면 주변에 막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멋진 남자가 지나가거나 멋진 여자가 지나간다거나 엄청난 광경이 막 이렇게 옆으로 통과해도 내가 이걸 딱 보고 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가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배가 불렀잖아요.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 시점에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백신이 나 맞으려면 내년도 4월쯤 돼야 되겠네. 그러면 나는 좀 일찍 맞을 수 있다고 쳐도 다 맞으려면 한 4, 5월 달은 넘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 이번 겨울은 어떻게 하지? 심각한데? 배부르니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서 배부르니까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올랐네.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인식이 또 뭐야? 성장 기술주들은 좋았어요. 또다시 성장 기술주는 다시 붐업이 되면서 넷플릭스 3.5% 올랐고요. 네, 테슬라 무려 7.13%나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기술주들은 오히려 상당히 상태가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자 정리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았고 이런 팬데믹 3차 상황들이 심해지니까 채권 가격은 올랐습니다. 꽤 올랐고 장기물이 꽤 올랐고 금리는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게 커지니까 WTI는 떨어졌어요. 1.2%니까 좀 떨어졌는데 근데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45.70인데 그리고 금 가격은 올랐어요. 금 가격 올랐어. 자, 금 가격이 올랐다면 우리가 그 다음 이 카운터파트 뭘 생각해야 된다? 네, 달러. 달러는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릴 거예요, 오늘. 달러는 오늘 굉장히 강세 요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유럽의 무슨 협상? 브렉시트 협상이요. 지금 보리스 존스 총리하고 폰델라이어 EU 그걸 뭐라 그러지? 집행위원장하고 협상을 했는데 전화회담을 했는데 무역협상 타결하지 못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로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지. 유로가 통하는 상대적인가. 유로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랐다는 거지. 이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의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들, 뭐 연합인포맥스, 글로벌 모니터 등에 나오는 전문가들 의견은 이게 지금 보통 달러는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한 4년 가더라. 지금 이거 시작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제 고객이 어디 은행을 갔더니 달러가 많이 떨어졌으니 달러를 사놓으라고 하시던데요. 달러를 사놓을까요?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문의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순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죠. 그분한테.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동안에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예측 못해요. 화는 정확하게 예측. 왜냐하면 각국 정부 사이의 알력인 거지. 이 통화라는 건 단순히 경제적 총합이 아니에요. 경제 권력의 총합이 통화라는 거예요. 신용화폐잖아. 종이잖아, 종이. 사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부루마블도 거기 돈이 있잖아. 그것도 돈이 찍어놔. 그걸 돈으로 여기면 돈이 될 수도 있지. 그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실전 돈이야. 내가 이걸 너한테 이기면 너 오늘 저녁 사야 돼.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국가적 단위로 신용화폐로 걸은 거잖아요. 종이화폐는. 그러니까 신용화폐에 있어서는 신용화폐의 어떤 뒷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경제적인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의 총합이 있는 거죠. 이건 경제 권력, 무슨 정치 권력, 모든 권력의 총합이 화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왜? 정치적으로 싸움해가지고 확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이거 안 돼 하고 확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사줄 수도 있고 통화를. 그래서 정확한 예측은 안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니까 떨어졌으니까 올라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는 해야 되냐면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을 밀어붙여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냐면 현재 판때기는 보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판때기는 뭐예요? 미국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경상적자가 상당히 크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다? 돈이 막 들어온다. 해외여행도 못 나간다. 서비스 수지 적자도 안 나더라. 무역수지 플러스에 서비스 수지야 플러스 툭불이야. 툭불. 환율 툭불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제끼고 달러가 떨어졌으니 이제 오를 겁니다. 사세요. 저희 방송을 금융계에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해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나 그래가지고 골로 가는 사람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은 정확히 못한다. 그러나 판때기 상황은 지금 미국 그 달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공한 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달러 강세를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이 맞으려면 제 생각에는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 금리로 0.7대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굉장히 큰 폭의 강세여서 4.4bp, 10년물 4.4bp 강세였는데 몇 프로예요? 0.925%예요. 이건 밴드 상단이지. 밴드를 살짝 뚫었다, 밴드 상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한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경제에서. 어떤 합리적 추론? 지난 40년간 채권은 오로지 강세였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됐지. 중간에 이렇게 됐는데 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채권 가격의 최고가라는 거지. 콜 금리가 15%, 16% 이런 정도 하던 게 1980년에 이렇게 제로로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뭘 떨어질 건데 제로 금리는 안 한다고 했잖아. 밑에는 막혔어요. 마이너스 20%까지 가면 몰라. 마이너스 10%까지 가면 지금도 질릴 수 있죠. 근데 막혔잖아. 마이너스 금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야? 올라갈 공간이 없다. 즉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판때기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 지금 고객들한테 무조건 지금 PB센터 오는 고객들한테 이제 무조건 달러 사세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먼저 그 생각을 하고 물어보거든. 지금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달러 사면 되지 않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다고 오케이 그럴싸하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구조 상황들을 보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틀릴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현재 판때기는 이러니 요계에선 확률상으로 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려. 시간이 다 됐네. 방송 시간이 다 됐네. 끝날 때 다 됐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을 냈네요. S&P 500 0.19% 빠지면서 3,691, 다우는 0.49%가 떨어져서 30,069, 나스닥은 0.45% 올랐습니다. 12,519를 기록했고 러셀 2000은 0.06% 올라서 1,892를 기록했습니다. 유로 스탁스 0.16 하락, 영국은 0.08 상승, 프랑스는 0.64% 하락, 독일은 0.22% 하락했습니다. 달러지수 90.85예요. 살짝 오르지만 많이 못 올랐고 유로 달러는 1.21 그리고 달러에는 104로 살짝 올랐습니다. 원은 1,084원으로 어제보다 1원 올랐고 달러 위안은 6.5199입니다. 얘는 못 올랐어요. 미국 10년물이 앞서 말씀드렸던 4.4bp 강세하면서 0.929%, 30년물은 1.686%를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1868불로 1.5% 올랐고요. WTI는 45.70으로 1.2% 떨어졌습니다. 구리 가격 0.48% 떨어지면서 7,719를 기록했고요. 상하이는 0.81% 하락, 항생은 1.2% 하락, 브라질 보베스판 0.14%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좋아요. 0.4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바이오는 0.04% 떨어졌는데 애플이 1.23% 올랐는데 애플에 대해서는 뉴스가 있어요. 고성능사양의 PC, 얘네들 막 3,600만 원짜리 PC 팔고 그러잖아요. 그 PC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이미 뭐 맥북 프로는 좀 나왔는데 맥북 프로에서도 고사양이 되겠죠. 하여튼 뭐 한 돈 1,000만 원씩 하는 이 PC들에서도 얘네가 만든 실리콘, 애플 실리콘이죠. 하이 실리콘이 아니고 애플 실리콘으로는 M1 칩을 지금 탑재했는데 요 다음 단계로도 자기네 칩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고사양 PC에. 자, 그럼 누가 눈탱이 맞아? 애플한테 칩을 공급하던 인텔이 눈탱이 맞았습니다. 3.43%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1.23% 오히려 올랐고요. 기대감에 의해서. 아마존은 0.14%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0.03% 하락, 알파벳은 0.37% 하락, 페이스북은 2.1% 상승했고요. 퀄컴은 0.2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0% 오늘 오랜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AMD는 0.03% 상승, 엔비디아 0.36% 상승, 테슬라 7.1 상승, 넷플릭스 3.5 상승, 웰스파고 0.7 하락, 벅시아 0.9 하락, 알리바바 1.22% 하락, 델타항공 0.02%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2.44% 내렸고 재료 0.7% 하락,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과 반도체 등 강세하면서 0.26%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앞단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부양책은 이제 합의의 근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합의에 가까워졌으면 이르면 월요일에 타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 속보는 아직 안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화당의 빌 카시디 상원의원도 최종 문구가 아마도 이번 주 초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오면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그 기술주들은 한 번 정도 한국 시장에서 조정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한국 시장은 진짜 강세장이에요. 왜냐면 어제 오전에 떨어졌거든요. 이게 강세장의 전형적인 양상이죠. 장중 조정을 해요. 장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고 코로나 상황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어제 한국 시장에서 삼성바이오하고 어디죠? 그 코스닥의 제일 큰 기업. 그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의 주축돌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mRNA 구조로 정말 폭발적인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공급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CMO 회사들이 공급을 일부 담당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파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마감을 하고 오후 시간에 또 행복한 오늘은 진짜 아각 한번 합시다. 아각. 건방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 건방진 각도기 기대해 주시면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